2026년 1월 3일 모두가 잠든 새벽, 남미의 한 국가 수도에 정체불명의 헬리콥터들이 낮게 깔립니다. 목표는 단 하나, 한 나라의 대통령 관저였죠. 영화 속 한 장면 같죠? 아닙니다. 이게 불과 며칠 전 베네수엘라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한 국가의 현직 대통령이, 그것도 다른 나라 특수부대에게 체포되어 끌려갔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죠. 도대체 미국은 왜 이렇게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그를 잡아갔을까요? 단지 정의 구현을 위해서였을까요? 안녕하세요, 돈키홀테입니다. 와, 이 뉴스 보시고 이게 진짜 가능한 일이야? 하고 놀라신 분들 많으시죠? 저도 처음엔 가짜 뉴스인 줄 알았다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경제를 공부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건 뒤에는 겉으로 드러난 뉴스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끈적끈적한 검은 황금의 이야기가 숨어 있답니다. 이게 우리 주식 계좌와 기름값에 어떤 영향을 미칠게 지금부터 아주 쉽게 딱 정리해드릴게요. 자, 우선 팩트체크부터 하고 넘어갈게요. 사건은 아주 심플합니다. 미국 특수부대가 베네수엘라에 들어가서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체포해 뉴욕으로 데려갔어요. 미국이 내건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 마두로는 마약왕이다. 마약 테러리즘 혐의고요. 둘째, 이게 결정적인데 바로 부정선거입니다.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재작년인 2024년 7월이었죠. 베네수엘라 대선에서 야당 후보였던 곤살레스가 압도적으로 이겼다는 게 정설이거든요. 근데 마두로 정권이 투표함을 바꿔치기라도 한 건지 결과를 완전히 뒤집어서 내가 이겼다라고 발표해버렸었잖아요. 국제사회가 난리가 났었죠. 미국은 이걸 바로잡겠다는 명분을 내세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미국이 다른 나라 정의 구현해주려고 특수부대까지 보냈을까요? 에이, 우리 돈키홀테 구독자님들은 그게 다가 아니란 거 눈치채셨죠. 여기서부터가 진짜 돈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체포 직후 기자회견에서 딱 잘라 말했더라고요. 베네수엘라 석유에 대한 완전한 접근권이 필요하다고요. 베네수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아세요? 지금은 경제가 폭망해서 휴지 조각보다 못한 돈다발이 굴러다니지만 땅 밑에는 어마어마한 보물이 숨겨져 있어요. 확인된 석유 매장량만 무려 3천억 배럴. 이게 감이 잘 안 오시죠? 사우디아라비아보다 더 많은 양이에요. 세계 1위입니다, 1위. 그동안 마두로 정권의 무능함과 미국의 제재 때문에 이 엄청난 기름을 제대로 퍼올리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마치 내 발밑에 금광이 있는데 삽이 없어서 굶어 죽고 있는 꼴이었던 거죠. 미국 입장에선 이 꿀단지를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을 거예요. 특히 에너지 패권. 이걸 꽉 쥐어야 세계 경찰 노릇도 하고 경제도 살리는데 바로 코앞인 남미에 있는 이 엄청난 자원을 직접 관리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번 사건으로 밤잠 설치고 있을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아니죠. 바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중국입니다. 그동안은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왕따시킬 때 마두로에게 손을 내밀었던 게 중국이었거든요. 돈 없지? 우리가 빌려줄게. 대신 나중에 기름으로 갚아. 이러면서 수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수백조 원을 쏟아부었어요. 중국은 석유 확보에서 좋고 마두로는 정권 유지에서 좋고. 근데 마두로가 잡혀갔넨. 그럼 그 돈은 누구한테 받죠? 새로 들어설 친미 정부가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 돈 우리가 빌린 거 아닌데? 마두로 개인이 착복한 거잖아? 그건 부당 채무야. 우린 못 갚아. 이렇게 되면 중국은 100조 원이 넘는 돈을 그냥 공중에 날리게 되는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베네수엘라 석유도 챙기고 경쟁자 중국에게 금융 타격도 입히고 그야말로 일타쌍피, 도랑치고 가재잡구인 거죠. 와, 미국의 큰 그림 정말 무섭지 않나요? 자,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이야기. 그래서 나랑 무슨 상관인데? 미국은 이제 자국의 메이저 석유 기업들을 베네수엘라에 투입할 겁니다. 현재 하루 생산량이 바닥을 기고 있는데 이걸 150만 배럴 이상으로 쫙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에요. 공급이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경제학의 기본, 공급이 늘면 가격은 떨어진다. 장기적으로 국제 유가가 안정될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 같은 직장인들 출퇴근 기름값 부담 좀 줄어들 수도 있고요. 기업들의 생산 비용이 낮아지니 물가 안정에도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방심은 금물입니다. 중국이나 러시아가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거거든요. 당분간은 국제 정세가 롤러코스터를 탈 수도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같은 개미들은 뉴스의 헤드라인만 보지 말고 그 이면에 돈의 흐름을 읽는 눈을 길러야 합니다. 멀리 남미에서 벌어진 대통령 체포 사건. 알고 보니 내 월급, 내 주식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오늘 싹 정리되셨죠? 저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다시 한번 느꼈어요.
아, 세계는 진짜 연결되어 있구나. 정신 바짝 차려야겠다 하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미중 간의 치열한 수싸움도 저랑 같이 쉽고 재밌게 알아가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세요. 유가가 떨어질 것 같다 vs 오히려 전쟁 위기로 오를 것 같다. 여러분의 의견이 정말 궁금하거든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돈이 되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돈 키울 때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부자 되세요. 안녕!